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드루킹 특검의 별건 수사,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별건 수사?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제 나온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드루킹 특검팀이 지난 10일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드루킹 특검의 적절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내용은 이제 2012년에 지병으로 사망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이 송인배 비서관이 근무를 하던 시절에 받았던 급여,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사실 확인을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예. 송인배 비서관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에서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다 합치면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당시 송인배 비서관이 민주통합당의 양산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 출마해서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 고문료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판단을 이제 특검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이거든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 뭐 공개적으로 민간기업 이사로 이제 등록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청와대 들어올 때 신원조회를 이미 해서 확인이 됐을 것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불법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드루킹의 무슨 댓글 조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범위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좀 대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이 이제 그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송인배 비서관을 불러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줬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냐, 이거는 또 특검이 명확히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목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견해가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관련 사건이라 보긴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반발합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이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 넘겨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특검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표를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이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검법 위반 행위인지를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등은 이 여당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그나저나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한다면서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르면 특검이 내일 백원우 비서관을 이제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백원우 비서관은 지금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이 됐던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지금 지목된 인물이죠. 당시에 백원우 비서관은 이 도모 변호사를 만나서 이 드루킹 일당의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뭐 협박,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뭐 무마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쭉 제기가 되었었죠. 특검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부른다고요? 이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일정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사카 총영사, 이건 김경수 지사 측이 제안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특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래 요구한 것은 일본 대사였는데 그게 거부가 됐고, 그 대신 이제 김경수 지사의 측근인 당시 보좌관 한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더라는 거죠. 예. 보도에 의하면 특검팀은 이것을 좀 지방선거와 연결을 해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것에 반대급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다만 이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신뢰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어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 영장 청구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이 지금 불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장 청구 문제가 상당히 지금 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상태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고 기각이 되는 모양새라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특검이 칼을 빼들었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계속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는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기무사의 국민 배신인데요.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드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어떤 소식인지 좀 알아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령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 준비는 국민 배신 행위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그동안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등의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행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된 게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네, 기무사가 권력을 갖게 된 것은 대통령을 독대하고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또 기무사령관하고 독대한 적도 없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다. 제도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면 이거 뭐 그 독대할 원인 자체가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뭡니까? 어떤 임무와 기능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기존의 기무사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관이 여전히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청와대에 직보할 수단을 갖고 있다. 이게 한계다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또 정보기관이면서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현실도 이제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동될 소지도 제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비판입니다. 또 이 논의 과정 자체가 기무사 출신들이 셀프 개혁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됐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 21의 경우에는 꼭 기무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군이 지금 계엄을 쉽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문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무사 아니더라도 군이 계엄을 쉽게 선포할 수 있다고요?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요. 어떤 거예요? 이 합동참모본부가 2016년에 작성을 해서 현재도 이제 유효한 지침이 되어 있는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상 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심만 하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가 이제 가능한 구조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계엄을 해제를 하려면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면은 이 조항도 이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 예. 그렇죠. 실제로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바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없다라는 게 이 기사의 이제 지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기무사 개혁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 요건 이런 것도 보완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청와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굳이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금의 형태를 고집을 한 것도 결국 이런 군의 권한에 비대한 문제 이런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군이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대한 권한이라든지 월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명실상부한 문민 통제가 가능하다. 이걸 좀 정부가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과제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무사를 둘러싼 논란들이 좀 생산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이 보건복지부의 해명인데요. 지난주에 국민연금 관련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추가로 또 나온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좀 AS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지급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거는 고려한 바 전혀 없다. 또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 전해드릴 때는 이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배경에 지금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게 돼 있고 또 65세부터는 받게 돼 있는 이런 형식이니까 결국 5년 공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직후에 지급 연령을 또 68세로 늦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능후 장관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지금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 2033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데 아직 65세까지 연장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지금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우려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둘러싼 혼란 때문에 수익률이 확 떨어진 것이 기금 고갈 전망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또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논란은 또 사실이잖아요. 또 지금 공석이 좀 꽤 오래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내정됐다가 낙마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개입 논란까지 이어져서 상당히 이제 시끄러웠었죠. 최근에는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낸 주진영 전 한화증권 사장이 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코드 인사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이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그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8%였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 수익률은 1.6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랑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투자 26.31%였고 국외 주식 투자는 10.68%였으니까 지나치게 이제 낮은 수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보수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인사 및 리더십 문제에 더해서 국민연금공단이 뭐 전주로 이전된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 부분은 이것대로 제대로 따지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인데 연금기금 고갈 문제로 바로 연결된 문제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금 고갈은 장기적인 얘기인 거고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인 거고 하지만 최근에 수익률 하락 또 인사 난맥 이건 또 짚을 건 짚어야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